자, 새로워집시다. 예, 성소장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 TV 2025년 상반기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소장의 주식 세뇌 탈출 부제목으로 신의 사자란 내용으로요. 오늘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이 방송은요,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부터 대가들의 투자 비법이요, 잠깐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저녁 오후 7시에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밤 11시에 또 녹화 방송으로 또 시청을 하실 수 있고요. 다시 한번 공지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저녁 7시에 생방송으로 라이브로 여러분들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녹화 방송은 똑같이 11시에 또 재방송을 보실 수 있고요. 그 공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좋아질 겁니다. 주시장. 좋아질 겁니다. 이제 뭐, 대한민국의 이제 리스크라고 하는 일단 어떤 그런, 대한민국의 어떤, 조기 대선 그런 부분은요,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제 온 국민이요, 하나로 합쳐서 힘을 모을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오늘 저도 11시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의 일단 연설을 좀 들었는데요. 취임 연설을.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건요. 주가를 조작하는 그런 행위를 엄단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오늘 이제 준비를 좀 해오는데요. 뭐 살짝 수정을 했습니다. 자, 화면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초반에 그런 말씀을 좀 계속 드리잖아요. 이래서는 안 된다, 그죠? 뭐 주가가 5,000포인트 정말 갈 것 같습니다. 주가 5,000포인트, 코스피가 직전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3,300까지 고점 찍었다가요. 우리나라만 글로벌 랠리에서 안 갔습니다. 그래서 5,000포인트 갈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갈 수 있는 방법은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새로운 이제 그 정부가 들어서면서요. 뭐 경제 수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이제 바뀔 겁니다. 바뀌면서 이전에 해왔던 그런 틀을 바꿔버리고 특히 이제 특례 상장이 됐던 어떤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상장 심사를 한국거래소에서 좀 더 철저하게 잘 해준다라면 뭐 5,000포인트만 가겠습니까? 6,000, 7,000도 갈 수 있는 우리나라의 저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좀 정석대로 주식 투자를 잘 하고 계셨던 분들도 종목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거래량이 수급이 붙지 않아서 안 갔던 종목들도요. 이제 서서히 일어날 준비가 돼 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 여기 지금 뭐라 쓰냐면요. 오는 6월 11일 상장 폐지 예정인 파맵스라는 종목을요. 종목을 제가 캡처를 떠서 가져왔습니다. 기사 출처는요, 조선비즈고요. 흔들리는 바이오 기술 특례사, 그러니까 신성장 기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회사가 올 들어 관리 종목 9곳 최다. 그래서 되게 이제 뭐 바이오 그러는데요. 뭐 임상시험 실패로 주가 폭락, 법차손 요건도 미충족, 업계 R&D 비용 큰 영향이다. 그래, R&D를 하긴 하겠죠. 그죠? 법차손 규제 완화 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보면요. 여기 보이십니까? 자, 고점을. 33,000원 찍고요. 여기 900원 찍고 지금 거래 정지고 이 회사는 상장 폐지 곧 예정이라는 거예요. 날짜도 여기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쩌면 좋습니까? 그래서 한국거래소에서 특례 상장은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회사가 정말 기술이 있어서 앞으로 진짜 말 그대로 신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냐, 그거를 한국거래소에서 지정해준 2개의 업체가 그 기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기술 평가를 정말 잘 할까? 이제는 기술 평가를 잘 못해서 문제가 되면 기술 평가를 맡긴 그 2 회사와 그리고 한국거래소에서 뭔가 응당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깨끗한 세상이 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쨌든 이게 연도수로 따지면요, 2019년도에 이제 그 3월 여기 써 있죠, 그죠? 33,000원 찍고
900원 찍고 짧은 기간 안에 바로 상장 폐지 예정이라는 거.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엄청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늘 말씀드립니다. 종목이라는 건요. 재무제표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 그랬죠. 파맵실이라는 종목을 이게 보시게 되면요. 매출액 39억 원, 1억, 2억, 1억, 1억. 이건 조금 그죠? 예. 저도 좀 알쏭달쏭한데요. 이건 됐고요. 그 회사가 그죠? 뭐 지난주에도 로보 뭐 얘기했죠. 그죠? 자, 여기 보실까요? 예. 1억, 2억, 1억 1년에. 예. 그리고 적자 폭이 되게 크죠. 예. 그러니까 어떤 뭐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들 뭐 R&D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기술을 뭐 이전하거나 뭐 기술을 판매한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그럴까요? 지난주 그 방송을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 뭐 영업이익률 등등등등 해서 제가 여기 이제 필요한 건요. 500원이라는 겁니다. 500원. 이 회사가. 그러니까 이미 상장하기 직전에도 이게 지금 1년, 2년, 3년, 4년, 5년 치잖아요. 5년 치잖아요. 예, 5년. 그러니까 지금 25년이잖아요. 24. 그 다음에 23, 예, 22.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이때 당시에도요. 2,000원, 1,000원대예요. 1,000원대, 2,000원. 2,000원대가 1,900원, 900원, 500원 이렇게 진행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정상적인 회사였을까? 예, 정상적인 회사였을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례 상장이라고 하는 신성장 기업들의 어떤 기술 평가를 업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뭐 공모가도 뭐 거의 부풀리고요. 예, 500원짜리 2,000원짜리를 33,000원에 이 친구들은 열심히 팔았겠죠. 그리고 개인들만 묶여가지고 결국에는 종단에는 상장 폐지라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좀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거 기사도요. 얘도 이제 출처가 조선비즈인데, 자,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요. 자, 바이오 기업 맞아? 이런 겁니다. 바이오 기업 맞니? 예. 여기 뭐라고 하냐면, 올리버 생명과학. 아직 상장 안 했습니다. 예. 올리버 생명과학이라는 회사가 대표가 허위 이력 내세워서 투자자 모집 의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요. 심재붕 이름 기가 막혀요. 심재붕 대표이사가 뭐를 바꿨다? 이 올리버 생명과학이라는 회사가 상장이 임박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을 모집 중인 가운데 일부 투자자는 대표이사 이력이 허위라면서 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일부 투자자는 경찰 고발하고 민사소송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잖아요. 예, 기존에 우리 그 코스닥이든 코스피도 마찬가지지만 코스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코스닥은요, 되게 뭐 전체적인 종목이 다 그래요.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코스닥이 초창기에는요, 상장이란 말을 안 했어요. 등록이라고 그랬죠. 어떤 요건만 갖추면요, 그냥 등록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회사였단 말이죠. 예. 그런데, 자, 보세요. 이런 회사도, 이런 뭐 유전자 치료제, CDMO와 뭐 신약 개발 선두주자 뭐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이 심재붕, 우리 재붕 씨가 뭐 이렇게 이력이 있는데 이력이 뭐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뭐 신성장 기업 특례 상장 이래서요. 여러분들을 참 힘들게 하고, 예, 지난 몇 년 동안 참 아주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상이 이제 도래했으니까 이제 이런 회사는 이제 뭐 이렇게 이력을 막 하거나 그래서 막 그냥 바람잡이해서 막 투자자들한테 돈을 뜯는 이거는요. 강남 테헤란로 가면요. 뭐가 있냐면 유사수신행이라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이.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내용 가지고 막 투자자금 받아가지고, 계좌 뭐 1,000만 원짜리 틀면 이자를 뭐 90만 원 주네 뭐 이런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그렇게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상장이 임박했다. 그러니까 상장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안 될 겁니다, 이제. 아까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절대 안 돼 그러셨거든요. 자, 아까 그거 똑같습니다. 예, 또 기사가 또 하나 나왔어요. 예, 기사가 또 나와서 또 말씀드릴게요. 자, 이 회사는 뭐 연합뉴스나고 이제 조선비즈에서 나왔었는데 여기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요. 항체 신약 개발사 파맵스 상장 폐지. 그러니까 뭐 때문에요? 자금난, 개발 부진, 실적 악화, 삼중고. 예, 그 자금난. 예, 자금난. 그래요. 상장을 했잖아요. 예. 주식 판 돈이 있을 건데, 이 자금난.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재밌는 거 뭐냐면, 여기 이제 이분들이 뭐라 하냐면, 환자 모집이 어려워서, 네, 올린 배심압 임상 중단했다. 그래요. 그리고, 유상증자 난항의 공시번복으로 벌점 누적도 있고, 그러니까 뭐, 최대한 땡길 만큼 땡기는 거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제가 이거 기사 때문에 그래요. 자, 타이어 부품 신사업도 실적 개선 한계. 상식 생각해봐요. 아니, 여러분 봐봐. 이게 항체 신약 개발하는 회사가, 타이어 부품 신사업. 네. 제가 말씀드렸죠. 그 특례 상장이라고 하는 건요.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코스닥 생겨나고서 96년에 그리고 우리가 IMF가 왔고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 이제 활성화 시키려고 벤처 열풍에서 코스닥이 한참 잘 나다가 아주 그대로 폭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살려고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만들어놨던 게 이제 특례 상장인데 반드시 이제 이거는 없애야 되는 그런 특례 상장 제도다. 예, 이런 제도는요 일찌감치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간 겁니다. 우리나라만 안 갔어요. 그래서 어쨌든 5,000포인트 이런 신성장 기업이라고 하는 뭐 정상적인 어떤 체크를 하고 기업 평가에서 들어오는 건 상관없는데요.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종목들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고 누군가는 엄청난 돈을 벌겠죠. 그래서 5년 동안 매출액 영업이익 엉망이어도 괜찮아라고 그런 룰까지 정해놓고 시가총액도요 600억만 유지해. 그러면 그냥 그대로 인정해 줄게. 그런 자체의 어떤 법 테두리 안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과연 얼마나 알고 계실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왜 이럽니까? 매출액 뭐 이런 부분을 좀 재무제표상 좀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갑자기 짬뽕 팔다가 스테이크 파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자, 보실게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보시고 좀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기술특례 상장사 10곳 중에 7곳이 시총이 감소했습니다. 시가총액이. 그래서 40%는 시총이 반토막 났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자고요. 지난 28일입니다. 기업 데이터 연구소 CEO 스코어에 따르면 2005년에서 2024년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업이 248곳 중 상장 폐지된 곳 3개를 제외하면 245곳을 대상으로 시총 실적 조사를 했는데 지난 15일 기준으로 시총이 상장일 당시보다 감소한 기업이 172곳,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70%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말도 안 되게 상장을 하면요. 또 그런 종목들을 증권방송을 제가 채널을 돌리다 보면요. 종목을 제시하고 추천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이들 특례 상장의 시총 합산 규모가 지난 15일 기준으로 얼마가 되냐면 놀라지 마세요. 76조 6천억입니다. 76조. 76조. 여러분들 저기 76만 원도 없잖아요. 지급에 열면. 근데 76조 그러면 얼마 안 되네. 이런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76조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은 76조를 드렸어요. 뭐부터 하실래요? 그래. 76조. 자,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개인 투자자들을 힘들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 중에 시총이 늘어나서 기업 가치 제고에 성공한 업체는 73곳. 그러니까 한 30%가 채 안 돼요. 그 나머지는 실적 부진으로 시총 감소됐고 상장 폐지되고 이런 수순으로 밟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좋은 취지로 만들었었죠. 그래서 노무현 정부 이후에 그 이명박 정부는 안 했다니까요. 박근혜 정부도 안 했어요. 한 종목인가 한 거로 기억나고요. 그 이후부터 막 열심히 해가지고요. 이 모양이 됐습니다. 절대로 좀 해악이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종목들, 그런 한국거래소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상장을 심사할 때는 정말 정직하게 상식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열심히 이야기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자, 요거 좀 말씀 잠깐 드리고요. 제가 가도록 할게요. 그래요. 제가 이제 신의 사자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종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래도 오죽할 게 없으면 배고픈데 어떻게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야지. 그래서 자, 제가 이제 기준으로 삼는 건요. 첫 번째야. 첫 번째는요.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대주주 지분이라고 그랬어요. 자, 첫 번째는
대주주. 자, 이 가운데로 갑니다. 고맙습니다. 1. 여러분 잘 보세요. 대주주, 네, 대주주 지분이요. 지분. 대주주 지분. 대주주 지분이요. 여러분 잘 보세요. 20% 이하가 되면 이 종목은 건들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아주 수차례 수백 번 아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재무제표에 들어가는 겁니다. 재무제표 들어가면 안정성 지표라는 게 있어요. 안정성 지표. 안정성 지표. 안정성 지표는요.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유동비율 이렇게 해요. 유동비율. 그다음에 얘는 부채 비율 이렇게 얘기해요. 부채 비율. 부채 비율. 이게 막대 그래프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안정성 지표의 유동 비율, 부채 비율. 자, 그러니까 1년 안에 현금할 수 있는 비율이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보다 많아야 된다라고 첫 번째, 두 번째. 이것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스냅샷에 들어가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스냅샷에 들어가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라는 겁니다. 매출액.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지금 앞서 그 종목도요. 매출액이 뭐 2억, 1억. 근데 상장해가지고 자, 그래요. 자, 그 얘기 그만하고. 자,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라고 그래요. 영업이익. 영업이익은 어떻게 흑자야 된다. 흑자. 검정색.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라고 말씀드렸죠. 매출 총이익이 내 거요?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거기서 판매 관리비가 나가야 되죠. 그죠? 판관비라고 그래요. 근데 판관비에 들어가 있는 약 70%가 뭐다? 그래요. 임금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제하고 난 것을 우리는 영업이익이라고 그래요. 영업이익. 요게 뭐 영업의 비용도 있고 뭐 법인세 뭐 차감하고 어쩌면 단기 순이익, 단기 순손실이라고 그러는데 그것까지는 알 거 없고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매출액이 얼마나 늘었느냐. 영업이익은 얼마나 늘었느냐. 그러니까 정상적인 건요. 매출액도 꾸준하게 올라가고요. 그에 따른 영업이익도요. 차분차분 이렇게 유연하게 우상향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종목 보니까 특히 이제 그 특례 상장 막 그런요. 매출액이 막 갑자기 막 확 올랐다가 밑으로 막 훅 떨어졌다가 영업이익도 막 갑자기 막 그냥 말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장부가 없다고요. 그런 장부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무조건 흑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를 보냐면 부채 비율이라는 거예요.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이 어떻게 150% 이하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어서 다섯 번째는 유보율이라고 있어요. 유보율. 유보율은 몇 퍼센트? 1000%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 기업의 유보율이라는 거는 현금이 아니에요. 물론 현금도 있겠지만 그 회사 관리부 직원의 책상 위에 볼펜 지우개까지 합친 게 유보율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어떤 현금, 잉여금을 막 쌓아놓고 이러면 세금 많이 나가니까 그러게 하겠어요. 그죠? 그래도 어쨌든 부채는 150 이하의 유보율은 1000%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드리는 일단 뭐 대주주 지분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사실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저만의 기준이고 원칙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늘 이야기하잖아요. 네 이름이 뭐니? 가장 중요한 거 BPS라고 하는 거예요. BPS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청산 가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밑에 PBR이라고 써 있어요. 방송에서 많이 나오죠, 그죠? PBR은 레이쇼. 그러니까 청산 가치가 이거는요 시장에서 어떻게 몇 배로 거래되고 있니라는 겁니다. 원래는 정상적인 종목은 0.5배에서 1.5배 이하에 갇혀 있는 그런 종목을 매매하는 게 맞는데요.
청산 가치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인데 시장에서 뭐 아까 보셨잖아요. 그 종목은 500원인데 막 시장에서 막 2,000원인데 시장에서 30,000원 이렇게 거래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산 가치 대비 우리나라는 중진국이기 때문에 어떻다? 2.5배, BPS 대비 2.5배가 넘어가면 이건 좀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은 따상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청산 가치 대비 2.5배에서 다시 2.5배까지 가고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데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은 PBR이 0.5배가 아니라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0.5배가 아니라 선생님 보니까 0.5배가 아니라요. 이거 보면요. 뭐 0.2배도 있고요. 뭐 0.3배도 있던데요. 이거는 자, 두 가지 경우입니다. 자, 일단은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코스피 200이라고 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요. 코스닥 150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 여기에 속해 있는 종목들은 0.2배, 0.3배도 괜찮아요. 그러면 BPS를 계산할 때요. BPS 이 말씀은 왜 드리냐면 저게 뭔 소리요? 나는 못 알아듣겠어. 뭐 좋은 거 없어? 라고 지금 하시는 분들은 제 말이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괜찮아요. 예. 모르는 거는 죄가 안 돼요. 근데 알려고 안 하는 건요.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BPS가 예를 들어서요. 10,000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할 때, 그래요. 시장에서는 PBR이라고 해요. PBR. 시장에서는 0.2배로 거래되고 있어요라는 거는 뭐냐면, 자, BPS 청산 가치가 10,000원인데 지금 얼마에 거래되고 있대요? 그 얘기는요. 2,000원 그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요, 이럴 때는요,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요? 그럼 얘를 반을 잘라요. 그래서 5,000원 1차. 5,000원까지 가면 이게 이제 0.2배가 이제 0.5배가 되겠죠. 예. 그리고 최종 결정은 10,000원까지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원래는 우리가 코스피 200 종목들이 되게 보면요. 예, 우리나라도 뭐 되게 그랬습니다. 뭐 IMF 때도 그랬고 뭐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보면은 낮아질 만큼 낮아져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막 헤매고 있을 때 되게 0.5배 정도 되면은 뭐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물량이 들어오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BPS, PBR이 가장 중요한데 BPS 청산가치 대비 시장에서 말도 안 되는 막 30몇 배, 40몇 배 뭐 이렇게 거래되는 거는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되고요. 이제는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고 새로운 수장들, 금융 수장들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런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일단 주춤하고요. 이런 것조차도 이제 철저하게 뭐 일단 좀 단속을 하고 규제를 하고요. 어떤 제도를 바꾸면 정말 건전한 시장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건전한 시장. 그럼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종목, 수아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종목을 들고 있었는데 지금 안 가요. 그래요. 이제 갈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성 소장의 너 기준이 뭐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원칙이라는 거예요. 원칙. 예. 기준은 반드시 그렇게 잡아놔야 되고 원칙은요. 법 같은 거예요. 법. 그래서 그거를 벗어나면 큰일 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앞서 제가 오프닝 하면서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 결국에 종단에 가서는요. 회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회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 아프잖아요.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혼자 그냥 가슴앓이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용납을 못하겠다라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힘내십시오. 자, 오늘 함께 할 내용에 앞서서 자, 저는 차트에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보조지표라고 하는 40여 개의 보조지표가 아니라 저는 제가 직접 보는 그런 보조지표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배수 다이아그램, 사이드 바이 사이드, 헌터, 서킷, 격자, 뭐 등등등등등.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고 생각하는 풍류 라인, 양양양양, 양음양양, 양양음양, 이런 부분 이쪽에
다 담아놓고 직접 뭘 그들의 세력이라고 하는 자들의 행위를 하나씩 하나씩 잡아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다음 화면 가면 자 이렇게 화면을 갑니다. 이쪽에서 체크 성수상 007 DJS 매수 DJS 매수 그러니까 뭐 가끔 선생님 DJS는 저 뭔 약자예요? 예, 그래 이거는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없어요. 예, 자. 이저스 뭐 이런 거예요. 자, 여기요. 뭐 네이블 체크, 네이블은 여러분들이 사전에 찾아보면 되고요. SMS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기다 다 담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는 LK 삼양처럼 이런 종목의 신의 사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보조지표 그리고 뭐 종가단순 이평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내용은 절대 접하지 않고 그냥 제 식대로 보고 있다. 그러면 이 LK 사망에다가 그럼 소장님이 그 직접 만드신 거를 차트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자, 놀랍게도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거 똑같은 LK 사망을요. 지금 멀리 본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저도요. 방송할 때 막 이렇게 막 라인 여기 막 수치 써 있잖아요. 자, 풍월 라인과 뭐 여기 있잖아요. 이 지표로 보시게 되면 어쩌고 저쩌고 막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요. 이제 가끔 이제 방송 보면 막 여러 가지가 막 볼린저 밴드부터 시작해서 막 일목균형표에서 막 되게 복잡하게 놓고 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걸 이해하고 직접 보시는 분은 제가 몇 분 못 봤어요. 아셨죠? 몇 분 못 봤어요. 자, 이런 그림에 그러니까 이쪽을 확대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뭐 신호가 나오고 여기서 막 여기 고동색과 파란색 이 안에 들어가 있고 막 일단 돈 들었고 그리고요 보조지표라고 하는 뭐 MACD 오실레이터 저는 그런 거 안 보고요 제 식대로 본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요 일단 거래량도 이렇게 자 그룹 라인으로 해놨고 여기 보면요 보조지표라고 하는 저는 천지창조라고 그래서 직접 만들어서 이용을 하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바닷속에서 위로 튀어 올라오는 그 모습과 거리랑 모습과 그리고 이 부분 LK 사명 아까 크게 확대를 드렸던 이쪽 부분에서 어떻게 매매해서 들어갔다 나오느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설명드리면요 제 방송을 시청하실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설명하면 이렇게 보여주면 그러면 여기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체크해서 이 부분 체크하면요. 요거 첫 번째 나왔던 캔들 그 다음 날입니다. 여기 잘 보이시나요? 예, 이 부분이 그래서 언제 들어가서 그러니까 어느 한 날을 예 우리가 지정을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집중 투자라고 그래요. 집중 투자. 예, 그걸 시쳇말로 여러분들이 방송용어로 적합하지 않은 몰빵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집중 투자가 되겠죠. 그런 내용들을 매매할 때 필요한.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여러분들한테 뭔가 가르친다라고 그러면요. 다 도망갈 겁니다. 아, 몰라. 복잡해. 어려워. 아, 그러니까 좋은 거 없어? 언제 사? 매수가 얼마요? 목표가 얼마요? 손절가 얼마요? 이거 봐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해 나갈지 주식 세뇌 탈출 신의 사자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급하게 종목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요. 요즘 지주회사들 있잖아요. 좀 움직이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우선주도 요즘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움직였던 종목 우선 두 종목부터요. 설명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전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전하는 말씀 잠깐만 듣고요. 제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보실게요. 여기 보면요. 예, 제가 이제 크게 표기는 안 했습니다. 녹십자 홀딩스. 예, 우선주 종목인데요.
자,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게 이제 체크한 게 여기 포크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헌터라고 하는 거, 그리고 포인트.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거래량이 전혀 없다가 이렇게 이제 장대 양봉 나오면서 거래량 들어오는데, 이 녹색 화살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기준봉. 그런데 이것 자체가 사실은 7% 이상, 종가가 14% 이하가 돼야 되는데요. 30%를 만들어 버리면요, 이거 그냥 바로 하루 더 올라가 버리면 그냥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떨어졌다가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그러니까 날짜로 6월 2일 이 내용을 제가 캡처를 해왔어요. 오늘 날짜, 어제 날짜, 그러니까 오늘 날짜는 이제 어제는 6월 3일 선거일이었고요. 오늘 거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실게요. 이거를요, 신의 사자로 넘기면 이런 모습.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보셨던 얽히설키 그 복잡한 그런 내용들의 차트에, 아시겠죠? 차트에서 꼭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자동차가 부품이 한 2만 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자동차를 이제 판매 사원인데 여러분들한테 차를 인도하면서 2만 개의 부품을 다 뜯어. 그래가지고 이거는 어떤 기능이고 이거는 소재가 뭐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다시 조립해.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단지 차 인도하고 키 주고요. 시동 걸고 악셀 뭐 그런 거 그죠? 깜빡이 여기서 놓고 이런 것만 알려주잖아요. 그잖아요. 자,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빼내서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매매할 수 있는 그 내용만 담은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이 회색 화살표, 신의 사자라는 이 내용. 그러니까 이날부터 한번 이날부터 출발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날부터 출발을 해. 그러니까 이 캔들을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29.87이니까요. 상한가를 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만나면요, 뒤로 돌아서 한번 세보는 거예요. 세본다고 그랬잖아요. 몇 개? 42일이에요. 40일. 그러니까 거래 일수로 계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포함해서, 이 친구를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여기가요, 40일 가기 전에 바로 신의 사자라고 하는 대마이평의 중심이 여기에 만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단봉 거래량이 없더라도 움직임에 따라서 평균 나름대로의 이평선을 만들고 가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막 이평선, 막 이런 이평선이 아니라 그냥 깔끔하게 그냥 직선으로 중심에다 바로바로 가져다 대는 그런 모습에,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만났을 때 뒤로 돌았는데 저런 그림이 나오면 내일부터 집중 투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어요. 가지실 수는 있는데, 얘가 지금 29.87, 즉 상한가를 만들어 버리면, 즉 이 그러니까 상한가가 30%라고 그러면요, 상단이 15%, 하단이 15%잖아요. 그래서 이 상단, 그러니까 이것도 3등분을 해서 밑에 하단에 2분의 1 그 위치 정도 될 때부터 저는 매매를 시작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기준봉은. 그래도 어쩌겠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이제 여기서부터 매수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어차피 거래량 없으니까요. 조금씩 담는 겁니다. 조금씩 매수해서 담았어요. 그랬다가 거래량 들어오면서 길게, 그죠? 장대양봉 뽑았다가 바로 윗꼬리 달면서 주저앉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담았어요. 그러면 언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이잖아요. 6일 지났잖아요. 그죠? 기준봉 나오고, 그 다음부터 6일. 그럼 내일은 7일이 되겠죠. 7일. 7일. 그죠? 7일. 7일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열심히 담았어요. 담다 보니까 막, 소장님 너무 많이 담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담다 보니까 더 안 사지는 거예요. 왜 안 사져요? 잔고가 없어서 그래요. 돈이. 그래서 그 다음날 봤더니 빵! 이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29.89. 그러니까 얘하고 똑같은 상한가를 만들어버린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께 공개할 내용입니다. 저는 이때 과감하게 기준봉보다 거래량이 많거나 아니면 같거나 적더라도요, 한 3분의 2 정도 될 때 좀 과감하게 덜어냈겠죠. 이거를 우리는
집중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집중 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6월 4일, 오늘은요, 6월 4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수요일. 그렇죠? 수아님, 이때 상한가 딱, 올려 붙였을 때 수아님은 파셨다며요. 그런데 살짝 눌렸다가, 보니까요, 오늘도 상한가를 갔어요. 그냥 뒀으면 저는 이게 도대체 얼마를 수익이 난 거예요?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준봉 나오고 뒤로 돌아서 몇 개, 40일 안에 어떤 대마이평이 중심난 캔들을 뚫었다라고 생각되면은 그다음부터 모았다가 이게 이제 7일째 되는 날이고, 자, 오늘 6월 4일. 그러니까 열심히 갔는데 이 부분, 여기 보면요. 자세히 보시면 검정색 화살표가 표시가 신호검색이 뜹니다. 이 검정색 표시는요. 빨리 도망쳐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내일 이 종목은 또 다시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기준에서, 즉 여기로부터 40개를 평균을 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과열 종목 지정이나 투자주의, 투자 경고, 투자 위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초입 단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방송에서 보시면서 차트 이렇게 보면요, 참 여기서요 막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물씬 나실 겁니다. 이거 매수하고 싶으시죠? 그러니까 이거를요 우리는 다른 말로 중독이라고 그래요. 중독.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제 자료를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아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며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팔았다니까요. 팔았으면 이익금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들어가서 내가 이익금이 10% 났다. 그래서 100만 원 벌었어. 그러면 1,000만 원 빼놓고 100만 원 가지고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상당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주식 세례 탈출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신의 사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해 온 건데요. 이 종목은요, 이쪽에 보이시죠?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 회사는 크라운 혜태 홀딩스, 크라운 혜태 홀딩스 지주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요, 제가 이제 원래 방송에서 이런 내용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얘도 포크가 들어갔고요. 중심 대마이평에 그리고 포인트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여기서까지 거래량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큰 거래량 동반하면서 녹색 화살표가 나옵니다. 그죠? 아셨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뭐 계속 강의를 했었고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신의 사자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신의 사자로 바꿨더니 이 중심 라인, 그러니까 중심 라인으로 들어가는 이 부위만 우리가 기억을 하자. 그러면 이쪽 부분을 여기서부터 출발점으로 하겠습니다. 이걸, 이 위치를, 이 친구부터 출발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기준봉이 나왔는데 19.97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14% 이하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케이 됐어 그러고 뒤로 이렇게 봤더니 얘를 포함해서 쉬는 거예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둘, 열셋, 열넷, 열다, 열일곱,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22일째 되는 날에 여기 중심, 그리고 22, 23, 24, 25일째 되는 날에도요. 중심 라인이 이미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때는 뭔가 특이했어. 그리고 이게 크게 장대양봉으로 올랐었어. 그리고 거래량도 들어왔었어. 언제? 내가 여기에 걸터 앉아서 이렇게 여기를 쳐다보니 이건 더 웃겨. 더 웃겨. 그러면 집중 투자가 집중 투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오케이 됐어. 이것도 상한가도 아니고. 오케이. 자, 눌리면서 거래량이 없더라도 내가 지금 조심스럽게 열심히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어떤 정책 테마주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나와서 이런 모습이 나오면 그냥 과감하게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이 기준과 원칙대로만 매매하신다면 힘들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시죠. 그죠?
이날 열심히 샀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던지고서 막 뛰어 달려오느냐고 오전까지만 움직였던 이 차트를 캡처를 해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방송 끝나고요. 직접 들어가서 크라운 혜택 홀딩스를 보시면 어디까지 갔었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까지 캡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기준봉 나왔고 여기까지 내리는 부분, 그러니까 이 기준봉이라고 하는 것은 7%에서 14% 이하로 저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려올수록 저는 비중을 좀 더 실는 거죠. 그러니까 삼각형 모양으로 처음에 100 사고 떨어지면 200 사고 떨어지면 400 사고 이런 식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열심히 모아서 이때 오늘입니다. 여기도 써 있죠. 6월 4일 오늘 수요일. 어제는 선거일로 하루 장이 열리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샀던 거죠. 금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월요일까지 열심히 사고 하루 쉬고 오늘 아침에 신나게 뻥 가더라 그죠. 그러면 기분 좋게 이제 팔았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끝났습니까? 거기까지는 말씀을 못 드려요. 아시겠죠? 그래. 여기까지는 말씀을 못 드려요. 제가 이제 드리는 기준봉 나오고 움직여서 내가 던질 수 있는 부분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기준을 정확하게 저는 지킵니다. 몇 퍼센트? 14%라고 하는 이 기준을 꼭 지키면서 저는 간다라는 말씀을요, 꼭 드릴게요. 어떤 그 기준봉이 나오고 내가 일단은 뭐 한 3, 4일이든 7일이든 내가 꾸준하게 매집, 그러니까 꾸준하게 그 종목을 모았어요. 그리고 한 번에 내가 매도는요, 한 번에 이제 거래량이 들어올 때 내가 차익 실현, 수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며칠이 걸립니까? 그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만드는 거니까. 아셨죠? 그래서 모든 종목은 2,800개의 모든 종목은요, 어떤 차트를 움직이고 기획을 하고 자금을 움직이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자동으로 불특정 자수 외인 기관 개인들이 뭐 수급에 의해서 뭐 정책 테마 주고 어쩌고 수급에 의해서 이게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생각은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래 하단에 나옵니다. 아까도 잠깐 중간 전하는 말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단에 내용을 보면요.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1시에 토요일입니다. 제가 대전에서 올라옵니다. 대전 둔산동에서 둔산동에서 한 2시간가량을 여러분들께 소규모로 무료 강연회를요.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들을 할까요? 무지막지한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고맙습니다. 많은 신청 바라고요. 하단에 자,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해 가셨죠? 오케이. 여기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를 더 보고 갑니다. 주식 세뇌 탈출이라고 하는 신의 사자. 그러니까 왜 주식 세뇌 탈출이냐?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기준이라고 하는 알고 있었던 매매 방식, 습관, 환경 이거를 완전히 깨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주식의 상식이 정말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주식 아닌지 저 10년 됐습니다. 그럼 빌딩을 2채씩 가지고 계셔야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개인 투자자는 돈을 땄다는 또는 돈을 땄다는 때는요, 본 적이 없습니다. 역사를, 주식의 역사를 미국이나 뭐 유럽 주식의 역사를 200년, 400년을 다 뒤져봐도 개인 투자자를 큰 돈을 벌었다는 개인 투자자가 그런 건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외인과 기관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200년, 400년 우리나라 모든 역사를 뒤져봐도 야, 외인이 돈 잃었대, 기관이 돈 잃었대라는 거는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매매하느냐? 외인과 기관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똑같이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똑같이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단해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고, 뭐를, 무슨 MO를 맺었고, 막 하여튼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요. 자, 하나 더 보고 갈게요. 자, 보세요. 얘는 뭐냐면요. 노바텍입니다. 노바텍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공개하는 건 아까 이제 그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기준과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소장님 기준과 원칙에 벗어난 영업이익이 흑자가 아니라 적자로 시현되는데도 소장님이 강의를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나도 삼겹살 먹어, 나도 순댓국밥 먹고 나는 스테이크만 쓰는 줄 알았어.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과 원칙은 그렇게 정해놓고 가되 정말 없어요. 정말 할 게 없어요. 누가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어떤 분이 계속 돈가스만 드시는 거예요, 점심에.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참 돈가스 좋아하시나 봐요. 그랬더니 그분이 명언을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를 딱 째려보더니 먹을 게 없어서요 이러더라고요. 먹을 게 없어서. 자, 잘 보세요. 그런 분이 있어요. 점심 뭐 먹지? 돈가스.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자, 보세요. 노바텍이란 종목인데, 노바텍. 자, 이게 이제 신의 사자로 바로 들어갔어요. 신의 사자로 바로 들어갔는데 얘가 신의 사자입니다. 뒤로 돌아서 40일 동안의 어떤 대마 이평이 이 캔들의 중심을 돌파했느냐를 확인하는데 없다라고 한다라면 그 다음날 음봉에서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이때는요 꾸준하게 매수를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매수. 그러고 이때 파는 거죠. 이때 팔 때에 엄청난 기준봉보다 훨씬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에 이때 한 번에 내가 모았던 집중 투자 모았던 그 종목을 탁 던질 때의 그 느낌은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죠. 그럼 노바텍이 자 이렇게 보자고요. 이 그림은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보십자 제가 포커가 있고 헌터가 있고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포커고 색깔을 검정색으로 돌려서 얘는 뭐라고 그래요? 헌터라고 그러고 포인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3%고 여기서부터 7%고 여기서부터 14고 여기서부터 28%인데 일단 이렇게 해서 7% 찍고 다시 눌려서 사고 이 강의를 해 왔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제 조기 대선 이전에 이제 정치인 테마주라든가 아주 너무 혼란스러운 장이 시작돼서 제가 비장의 무기 열어서는 안 되는 제가 판도라 상자를 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도라 상자가 뭔지는 다음 주 14일 날 토요일 날 오시면 된다는 말씀 드릴게요. 자 보실게요. 이렇게 해서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 다시 이거를 이렇게 가져다 놓고 여기서 팔고 다시 여기서 사고 다시 여기서 팔고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항상 눌렸다가 이렇게 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신의 사자를 보니까 아주 보기 편하고 깔끔하더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자. 출발을 해서 꼼꼼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짜잔 여기. 그러니까 얘가 얘요. 자, 여기서 보니까 29.96. 야, 어디서 많이 봤죠? 특이합니다. 이런 종목들은 왜 기준봉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까? 그리고요, 얘는 횡보를 한 게 아니라 5에서부터 떨어지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되게 기준봉을 만드는데 특이하게 이렇게 상한가를 만들어. 그런데 이 뒤로 돌아보니까 40개, 즉 42일 안에 없었어. 확인하세요. 없었어. 그러면 이때 있었어.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나는 매수 들어가서 이때 파느냐 안 팔아요. 왜? 원래는 이 기준으로 약 한 14% 정도의 수익을 달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때 파는 겁니다. 이때 딱 던지는 그 느낌 이때 던지고 안 하는 거예요. 퍼센트로 따지면 48%. 그러니까 이점 부분에 계속 모아서 이 위치에 던졌을 때의 퍼센트는 48%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런 모습, 왜 이런 모습이 뜨는지는 다음 주 수요일 저녁 7시 생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공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토요일 무료 강연에 소규모로 진행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저는 이델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